김건희 모녀 권오수한테 직접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 받았다.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요거는 꼼꼼하게 이 기사를 전부 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이 주범인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직접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았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세력과는 무관하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독자적으로 거래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하나의 증거다. 최은순 녹취록, 이게 등장합니다. 권오수와 통화해보니 빨리 팔라고 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신문하던 검사가 녹취록을 하나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신한증권 직원 사이의 2011년 6월 10일자 통화 녹취록이다. 최은순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한은행 증권사 직원이라 이런 통화를 해요. 아우, 이전에 확 팔아버릴걸. 그러니까 증권 담당자가 팔 수가 없었어요. 7,970원이 고점이라 그나마 그렇게 판 거예요. 거래가 없어서요. 최은순이 2달 걸린다는 거야.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내가 딱 물어보니까 한 두어 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으라 그랬어. 오늘 장이 안 좋아요. 최근에. 오늘도 떨어졌어? 아침에 저랑 통화할 때만 해도 지수 1%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2%로 끝났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자, 지금 보면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내부 정보를 최은순이 알고 있다라는 것. 이런 통화 녹취록을 재판에서 공개가 됐어. 언론들 뉴스타파 빼고 아무 말 안 하죠. 통화 내역으로 유추해 보면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름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을 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으라 그랬어. 이 얘기 했죠. 주가가 상승세인데 주식을 팔기로 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일까?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 녹취록에서.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한 두어 달 걸린다. 즉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는 추가 호재가 있지만 일이 성사되는데 두어 달이 걸린다는 정보를 토대로 팔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일까? 바로 도이치모터스 사장님이다.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이날 아침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통화를 해서 이런 정보를 받은 것입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날은 2011년 6월 10일. 당시 주가 그래프를 보면 직전 2주 동안 가파르게 올라 꼭지점을 찍으면서 장중 7,970원을 기록한 주가가 이날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한 달 동안 주가는 계속 떨어져 6,200원대까지 내려갔다. 최은순이 매각해서 손실을 회피했어요. 이때 팔았다는 거죠.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다는 겁니다. 최은순 씨는 통화 당일 비록 장중 최고가인 7,97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지만 어쨌든 주가 하락의 초입에 거의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알려준 내부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최은순 씨가 회피한 손실을 비율로 계산하면 22%. 만약 통화 시점에 1억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2,200만 원어치의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그렇다면 최은순이 권오수 회장에게 받은 내부 정보는 사실이었을까?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실제로 이 시기 2011년 6월에 오펜하이머라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실사를 나온 사실이 있었고 이를 최은순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며 권오수 회장을 추궁했다. 권오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이런저런 증거를 계속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김건희가 연루되거나 최은순이 연루된 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증인 오펜하이머에서 실사 나왔었죠. 도이치모터스에. 외국에서 바이어들 와가지고 2011년 6월경쯤에 증인은 최은순 씨하고 통화하면서 회사 정보들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권오수가 최은순 씨하고 전화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합니다. 핵심은 통화를 자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최은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 사정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때요? 저거는 제가 알려줄 이유는 없는데 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자, 권오수의 유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검찰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최은순에게도 알려줬는데 이 녹취록을 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한 불만이 많다. 김건희, 최은순을 잡아놓지 못하는 불만이 분명히 있다. 계속 흘리는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권오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저 녹취를 깠어야 됐나? 그것 말고도 증거는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의 가담 증거, 최은순의 가담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계속 까요. 권오수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 이들과의 공범했던 그 것들을 계속 깝니다. 언론이 조용하면 안 돼요. 이거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은요, 중범죄 중에 중범죄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뿌리, 근간을 흔드는 게 주가 조작범들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무기징역도 때리는 게 주가 조작이에요. 근데 대통령 부인이 연루가 됐어요. 최은순 수사 안 했어요. 계좌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최은순 거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일부러 흘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물어야죠, 이거. 득달같이 물고 뜯어야죠. 언론이 아닌 거죠. 최은순 녹취록, 두 번째 녹취록이 또 나오는데요. 권오수가 주가 떨어뜨린다고 했다. 자,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최은순과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하나 더 공개했는데요. 앞선 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난 내부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과는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 해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기 때문에 검사가 하나 더 추가 공개를 합니다. 권오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은순의 죄까지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한투자 땡땡땡 과장입니다. 최은순이 거기서 내 거 다 팔아. 싹 팔아. 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고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둔대. 신한증권 담당자가 그럼 일단 4,000원에서 저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최은수는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증권사는요, 고객과의 전화 응대를 전부 다 녹음해 놓도록 돼 있어요. 최은순이 무식해서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녹취록에서 최은수는 증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주식을 싹 팔라고 주문한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일까? 이번에도 정보 출처는 권오수 회장이다. 최은순이 전한 권 회장의 말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모종의 딜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3,500원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은 주가를 3,500원 아래로 떨어뜨릴 예정이다. 대화의 맥락상 현재 주가는 4,000원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한다. 최은순의 말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가운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를 귀띔해주고 미운 얄미운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선 최은순이 전한 권오수의 말, 즉 모종의 딜을 위해 주가를 3,500원 아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인위적 시세 조작, 즉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 같은 주가 조작의 계획을 최은순 포함해 아는 사람, 권 회장 주위의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 그것은 정보인 동시에 작전 지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오수 회장이 준 정보를 듣고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파는 순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권오수 회장의 작전이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녹취록에 나오는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판사가 언제 이루어진 통화냐고 물었지만 기록에서 날짜가 누락된 듯 검사는 법정에서 바로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두 번째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도 최은순 씨가 실제로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뒤 사정을 미뤄보면 이번에도 첫 번째 통화 녹취 당시와 비슷하게 손실을 회피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최은순의 증권 계좌가 2개가 나온다.
신한증권 계좌와 미래에셋 대우 계좌 그건데 이 두 개의 계좌로 사들인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합계 6억 4천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신한증권 계좌로는 시세 조정성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은순이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 또는 작전 지시를 받았다면 이 신한증권 계좌 역시 범죄적 거래에 동원된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최은순과 김건희 두 모녀 간의 통정 거래도 확인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10년 11월 3일 2차 작전이 시작되던 그 시기 최은순 계좌에서 호가상으로 6단계나 비싸게 나온 매도 물량을 32초 뒤에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은 김건희 계좌가 매입을 했다. 검찰은 이 모녀지간의 거래를 통정 매매로 보고 있다. 근데 왜 수사 안 하냐? 왜 소환 조사 안 하냐? 엄마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 물량을 딱 넣어놔. 근데 딸이 매도 물량을 넣고 32초 만에 딱 그 금액으로 전량 매입을 했어. 매수를 해버렸어. 이걸 우리는 통정거래라고 해. 통정매매라고 해. 주가 조작이라고 하고 이걸 중범죄라고 불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쳐넣는다고. 김건희와 최은수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권오수가 최은순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직접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실제로 최은순의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의 계좌가 같은 IP에서 246차례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얘기는 뭐야? 아예 1인 받아서 통정 매매를 한 PC에서 그냥 했다는 거 아니야. 올리고 팔면 사고 이걸 한 명이 했다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최은순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최은순을 수사선상에 배제한 상태다. 검사, 김건희도 내부 정보 받은 녹취 많다. 그런데 이날 10월 28일 재판에서 검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했다.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 씨에게 내부 정보를 건넨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입니다. 권오수가 이런 말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건 뭐 극히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만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권오수가 13년 전 일이라 정확히 얘기한다는 게. 자, 검찰은 김건희와 최은순이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도 공범이다, 최은순도 공범이다라는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흘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권오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은순과 김건희와 연관된 것들 말고도 많은 증거가 있을 텐데 이거를 콕 찍어서 법정에서 제출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범, 최은순 주가조작 범인이라는 걸 검찰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뭘 알고 있는지 아세요?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없다는 것,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는 것, 조민 선생이 죄가 없다는 것도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도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자, 이런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뭘까요?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검사가 김건희, 최은순 범인인 증거를 흘려줄 테니까 여론아, 언론아 좀 받아라. 언론이 안 받아요. 언론이 받아서 나라 뒤집어져야 되는 판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범이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의혹이 하루 이틀이야? 대선 전에도 경선 때도 다 있었잖아. 아니라고 거짓말한 새끼가 대통령이 됐어. 말이 돼요? 알고 찍어준 이찍놈들 아니야? 손바닥에 왕자하고 이지랄 떠는데도 찍어준 게 이찍놈들 아니냐고. 마누라는 주가 조작범에, 장모는 온갖 사기꾼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온갖 비리, 장모랑 마누라 수사 다 막아주고 뒤봐주고. 본부장 비리라는 게 조중동이 모르나? 검찰이 모르나? 다 알아. 지금 당장 무서워서 숙이고 있는 거지 다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집니다. 확실한 증거를 검사들이 흘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흘린다고 보거든요. 자기들도 이거 밝히고 싶은데 압박이 심하잖아. 살아있는 권력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최은순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는 증거를 굳이 재판에서 막 흘린다고 언론이 받아주겠지. 언론이 안 받아. 개 같은 놈들이 안 받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검사들 중에 김건희와 최은순도 잡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대서특필되고 이미 난리 났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 지금 나라가 외환위기 때만큼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신문 보고 뉴스 보잖아요. 태평성대가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 코로나로 사망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 코로나 확진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사망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도 세상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발광했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아내 만약에 주가 조작에 이런 의혹이라도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김건희 주가 조작 인지 결정적 물증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 검사의 얘기를 되짚어 보자. 첫째, 권오수 회장이 최은순뿐 아니라 김건희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자주 얘기했다. 둘째, 이런 사정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다. 우선 첫 번째 부분,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흘려줬다는 검사의 말은 그 의미가 상당히 무겁다. 김건희가 지난 2년 10개월에 걸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작전과 2차 작전 모두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직접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작전의 경우 계좌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스스로 매매를 했거나 선수가 매매한 것을 컨펌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2차 작전의 경우 혼자서 독자적으로 정리매매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파일명의 엑셀 파일이 나오는 등 작전 세력과의 연계도 드러났어요. 더구나 정리매매 후 2차로 또다시 주식을 매도해 모두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본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가 했던 해명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기에 주가 조작이 한참 벌어지던 당시 김건희가 스스로를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했던 대학원 원호수첩까지 나왔음을 감안하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공범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혐의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즉 마지막 퇴로는 어찌됐든 나는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만약 검사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즉 권오수로부터 수시로 회사의 내부 사정, 더 나아가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들었다는 게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마지막 퇴로가 막히게 된다. 두 번째 부분, 즉 여러 사정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다는 검사의 말을 보자. 검사가 말하는 녹취록이라는 건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이다. 그런데 증권사는 고객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지난 9월에 김건희의 녹취록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증권사가 보관하고 있던 녹취를 검찰이 확보해 법정에서 권오수 측 변호인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언급한 녹취록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건네받았음을 입증하는 물적인 증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건희도 최은순처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인위적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 작전에 대한 정보까지 건네받았다면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물적인 증거가 남아있으며 이를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는 걸 의미한다. 검찰, 최은순 수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날 10월 28일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최은순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권오수의 차명 계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전 재판까지는 자신의 차명 계좌가 맞다고 했던 권오수가 돌연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최은순의 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최은순 씨 명의와 관련해 지금 저희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오수 회장 쪽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장모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처럼 들린다. 대통령의 장모를 수사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검찰이 과연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를 수사할 수 있을까?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을 구형했다. 다른 주요 공범들에게도 징역 4년에 7년형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수많은 정황 증거뿐 아니라 통화 녹취라는 강력한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만큼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과 상식을 뒤늦게라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꼼꼼하게 기사를 썼어요. 자,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졌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한 인간이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리고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한 새끼가 대통령이 돼 있다. 근데 그 장모도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고 온갖 사기를 치고 다니던 그런 할매가 장모다. 그 뒤를 비호해준 게 누구냐? 검찰 조직이었다.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 근데 언론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니들이 그러고도 언론이야? 뒤집어졌어야 되는 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야 되는 겁니다.